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사 136회의 토질 및 기초교사 종목 용어 1교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강문제 강평에 앞서서 전체 문제 보면서 난이도 체크하겠습니다. 1번 활성 단층, 2번 침투 속도와 유출 속도의 관계, 3번 소성 도표, 4번 매설관에 작용하는 토합, 괄호해서 하중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어서 5번 병설 터널의 상호 근접도, 6번 발파진동 저감 대책, 7번 말뚝 제하 시험, 이어서 8번입니다. 터널의 갱구부 설계 시 고려사항, 9번 랜드 슬라이드와 랜드 크리프, 10번 액상화 평가 방법 및 대책 방안, 11번 집안 함몰 대책을 위한 사전 조사 방법, 12번 루전 시험, 마지막 13번 지능형 다짐공, 인텔리전트 컴팩션까지 나왔습니다. (136회) 용어 1번 봅니다. 활성 단층입니다. 1번 개요. 최근 지질시대 제4기이고요. 18,000년 이내에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미래에도 지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단층을 활성 단층이라고 합니다. 대제목 2번 활성 단층의 국내 주요 활성 단층대 및 지진 연관성입니다. 좌측의 차트 상단 먼저 보겠습니다. 추가령 단층대 서울에서 원산입니다. 우측 개요도를 보시면 이렇게 추가령 단층대를 그릴 수 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양산 단층대입니다. 울산에서 경주이고요.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층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측 그림에서 이렇게 양산이 표현됩니다. 이어서는 옹진 단층대와 옥천 단층대인데 우측 그림은 옥천 단층대를 이렇게 그려두었습니다. 이어서 차트 아래쪽은 지진 연관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내 지진 발생의 90% 이상이 활성 단층대에서 발생할 만큼 연관성이 크다. 이렇게 차트 형태로 주요 활성 단층대와 지진 연관성 그리고 개요도까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어서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로서 제시할 수 있는 대제목과 내용입니다. 대제목 3번은 활성 단층의 지방공학적 문제점인데 동굴아빠는 정적 특성과 동적 특성으로 크게 구분하였습니다. 우선 정적 특성입니다. 단층에 의한 파세대 등이 형성되는데 이로 인해서 전단 강도, 투수성, 침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동적 특성입니다. 단층대 주변을 지진파가 통과하는 경우는 진동이 증폭되는 경우가 많고 단층 변이 발생, 집안 액상화, 구조물 변이 또는 붕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집안 액상화 여기 옆에다가 예시해서 경주 지진 그리고 포항 지진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한 글자 추가하시면 더욱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이어서는 대응 방안입니다. 대응 방안을 주저리식으로 쓰기보다는 흐름에 맞춰서 기술합니다. 집안 조사, 집안 모델링, 기초 설계에 의한 지진 대응 종합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써줍니다. 집안 조사 시는 활성 단층, 모델링은 동적 해석, 기초 설계는 내진, 재진, 면진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써줄 수 있겠습니다. 동굴아빠는 이렇게 답안을 써보았고요. 4번에 활성 단층의 대응 방안 대신에 활성 단층 예상 지역의 설계 시공시 유의사항 이렇게 쓰셔도 좋고요. 또는 활성 단층대의 시설물의 내진 등급별 대응 방안으로 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쓰셔도 좋겠습니다. 1번 여기까지 봅니다. (136회) 용어 2번 침투 속도 VS와 유출 속도 V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1번 유출 속도 V입니다. 유출 속도는 흙의 투수 개수와 동수급의 i에 의해서 산출되는데 다시의 법칙을 적용한 가상 유속입니다. 유출 속도 V는 투수 개수 K와 동수급의 i의 곱으로 산정될 수 있고, 따라서 유출량 Q는 VA 또는 KIA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유출 속도보다는 지방공학에서는 침투 속도와 이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출 속도는 이 정도로 1번 던지고 2번의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2번 침투 속도 VS와 유출 속도 V의 관계입니다. 침투 속도 VS는 흙입자 사이 간극을 통해서 흐르는 물의 유속으로 실제 유속을 의미합니다. 침투 속도 산정 방법입니다. 좌측의 개요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한 덩이를 떼냈다고 치면은 한 덩이 전체의 면적, 토립자와 간극을 포함한 전체 면적은 A가 되겠고, 물이 흐르는 실제 면적인 간극 내 면적은 AV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토립자의 면적은 AS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침투 속도와 유출 속도를 관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유량이 같다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 이 내용 확인하고 우측의 관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출량 Q는 유출 속도 V의 전체 단면적 A를 곱한 값이고, 이 유출량은 실제 유속인 침투 속도와 간극의 단면적을 곱한 값과 동일하게 됩니다. 이 가정으로부터 침투 속도를 이렇게 빼내고 단위 길이를 곱해서 최적으로 환산하면 결과적으로 침투 속도 VS는 유출 속도 V를 간극률로 나눈 값이 됩니다. 우측의 관계에서는 침투 속도를 산정하는 방법과 관계까지도 박스 형태로 제시를 해줍니다. 이어서 내용 3번. 유량이 같기 때문에 침투 속도 VS는 유출 속도보다 크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간극률이 50%, 자, 우측에서 보면 간극률이 0.5라면 당연히 VS가 2배가 커지게 되는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문제에서도 관계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러한 예시까지도 하나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은 평가입니다. 1번 유출 속도는 가상 유속으로 침투량 산정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2번 침투 속도는 한계 유속과 비교해서 파이핑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면 안전측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3번. 두 유속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투수개수 K와 간극률 N의 산정이 중요하다. 이러한 내용까지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동그라빠는 이렇게 모범 답안 서브노트 형태 그대로 작성을 해보았는데, 조금 더 이 침투 속도와 유출 속도에 대해서 정리가 되신 분은 과감하게 이렇게 표 형태로 해서 정의, 그리고 개요도, 공식, 비교 대상, 비교 대상이 아니고 적용 대상, 그리고 기타 등으로 해서 비교표로 이렇게 기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그라빠의 답안이 만약에 70점이라면 표로 이렇게 기술한 경우는 그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36회) 용어 3번입니다. 용어에서는 3번 문제부터는 일부 내용이 모자이크 되고, 강평은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용어 3번 소성도표입니다. 1번 개요. 세립토의 소성지수 PI와 액성한계 LL을 도표화해서 위치별 흙의 분류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도표를 말합니다. 2번 소성도표와 특징입니다. 세로축은 소성지수 PI, 가로축은 액성한계 LL을 놓습니다. 도표에서 U선과 A선, 그리고 B선과 C선을 그릴 수가 있겠고, 위치별로 흙을 계략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선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
PI와 관련된 공식이 되겠고, 이어서 A선을 산정하는 방법과 의미, 이어서 마지막 B선과 C선의 의미를 기술해 줍니다. 소송도표와 특징,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3번은 소송도표의 활용을 쓰고 답안을 완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136회 용어 4번, 매설관에 작용하는 토합, 하중전이라고 나왔습니다. 대제목 1번은 토합을 정의하기 전에 강성관과 연성관을 비교합니다. 표 형태로 좌측엔 강성관, 우측엔 연성관을 놓고 다음 항목에 대해서 비교합니다. 우선 강성관을 정의할 때 하중작용 시 변형률을 2% 이하로 정의하게 됩니다. 반면에 연성관은 하중작용 시 2% 초과이고 일반적으로 5%까지만 허용합니다. 강성관의 경우 하중 전달 방식은 강성관 자체가 하중을 지지하는 방식이고요. 연성관은 관과 주변 집안이 같이 지지하는 형태입니다. 강성관의 해석 이론, 하중 이론은 마스톤 이론에 따르고요. 연성관은 처짐의 경우 스팽글러 이론을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식을 씁니다. 강성관의 대표 종류로는 콘크리트관, 주철관 등이 되겠고, 연성관은 PE관, PVC관, 강관 등이 있습니다. 1번에서 강성관과 연성관을 정의했기 때문에 이어서는 자연스럽게 이 관의 종류에 따라서 토합을 하중전이와 관련돼서 서술하면 됩니다. 2번, 매설관에 작용하는 토합, 하중전이입니다. 첫 번째는 강성관, 두 번째는 연성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강성관에는 굴착식과 돌출식이 있습니다. 굴착식은 이렇게 집안을 파내서 묶고 대매우는 방식을 말합니다. 굴착식의 경우 작용하는 토합 W'은 W에다가 -2F인데 바로 이 -2F가 마이너스 응력 전위를 의미합니다. 동그라빠가 마이너스라고 정했는데 마이너스는 집안이 침하되는 방향을 기준으로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표현했습니다. 나중에 답안을 확인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돌출식의 경우 작용하는 토합 W'은 W 플러스 EF로 플러스 응력 전위가 발생합니다. 문제에서 응력 전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평소 공부했던 자료에서 응력 전이라는 말은 콕 찍어서 이렇게 기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연성관에 작용하는 토합 W'은 W와 같고 감마 DH로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136회) 용어 5번 보겠습니다. 병설 터널의 상호 근접도입니다. 1번 개요. 신설 터널이 기존 터널에 미치는 집안 변형 및 응력 간섭의 영향 범위를 거리 S, 직경 D, 그리고 위치 관계를 기준으로 정량화한 개념을 말합니다. 이 문제는 특히 상호 근접도와 터널 설계 기준에서 제시하는 터널의 안전 영역과 상당히 유사한 의미입니다. 안전 영역에 대해서는 터널 설계 기준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터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동그라빠가 강평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터널 설계 기준에서 제시하는 안전 영역이 조금 더 상위의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터널 설계 기준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은 병설 터널 외에 굴착 공사라든지 추가 하중제약 이런 부분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정성적인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 이 상호 근접도와 안전 영역에 대한 이 부분의 내용이 상세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상호 근접도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2번
병설 터널의 상호 근접도입니다. 상호 근접도를 보시면 기존 터널이 있고 이 기존 터널의 상부 그리고 하부 그리고 좌우측에 대해서 떨어진 거리만큼 이렇게 우측의 범례처럼 범위를 지정해서 관리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레전드에는 이렇게 보강층과 제한 범위, 요지의 범위와 무영향 범위가 있습니다. 제한 범위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적으로 간섭이 되니까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이고, 요지의 범위는 구조적으로 보강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측 관리가 필요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는 좌우 병설 터널의 상호 근접도와 상하 병설 터널의 상호 근접도를 이렇게 아예 표 형태로 위치와 이격거리, 근접도를 이렇게 표 형태로 제시한 답안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동그라빠가 제시한 이 상호 근접도 표 부분은 여기 개요도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그라빠처럼 답안을 기술해 주셔도 좋겠지만은 다른 방향으로는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기술을 하시고 이어서는 병설 터널의 설계 시공시 고려사항 또는 병설 터널의 상호 근접시 보강 방법 등에 대해서 기술에도 충분히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136개) 용어 6번 발파 진동의 저감 대책입니다. 1번 개요. 발파로 발생하는 탄성파가 주변 집안을 통해 전파하여 집안이 진동하게 되므로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 이어서 2번 발파 진동의 영향 요인 산정식 위주로 써줍니다. 입자의 최대 진동 속도 Vmax는 K 곱하기 WB분의 D의 N승으로 정의됩니다. 이 공식에 대한 요인들을 이렇게 씀으로써 발파 진동이 발생하는 원인과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식을 썼기 때문에 조금 더 채점자의 눈에 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3번은 발파 진동의 저감 대책이고요. 대표 개요도를 하나 그리는데 대표 개요도도 흐름에 맞게 그려져 있고 개요도와 맞게 발생원, 전파 경로, 수진점에 대한 저감 대책을 기술합니다. (136회) 용어 7번 말뚝 제하 시험입니다. 1번 개요. 말뚝의 하중을 가하여 하중 치마 관계 곡선으로부터 지지력과 치마 특성을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대제목 2번은 말뚝 제하 시험으로 잡았습니다. 말뚝 제하 시험에는 정제하 시험, 동제하 시험, 정동 제하 시험, 양방향 제하 시험, 간편 제하 시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류가 많은 걸 큰 범위로 물어보면은 동그라빠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은 모든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정리합니다. 5가지 제하 시험에 대해서 개요와 그리고 대표 특징, 가능한 경우 종류까지도 이렇게 써줍니다. 동제하 시험, 정동제하 시험, 양방향, 간편 제하까지 주요 개요와 주요 특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136회 용어 8번 터널의 갱구부 설계 시 고려사항입니다. 1번 개요. 갱구부는 갱문 구조물 배면으로부터 터널 직경의 한두 배 범위 또는 터널 직경의 1.5배 토피 확보 범위로 정의됩니다. 우선 갱구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줍니다. 대제목 2번은 터널의 갱구부 설계 시 고려사항인데 동그라빠는 우측에 터널 설계 기준이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왜냐하면 설계 시 고려사항이 워낙 많은데 저는 터널의 설계 기준을 기준 삼아서 제시하겠습니다 라는 느낌을 줍니다. 자, 설계 시 고려사항 보면은 첫 번째, 지형과 터널 중심축 선, 직각 배치와 그리고 토피고에 대한 부분을 써줍니다. 이어서 깎기 최소화, 경관성 부분, 비탈면 안정성과 집안 진해력 부분, 그리고 이어서는
비탈면 보강공법, 그리고 굴착공법과 지보 패턴에 관한 내용들을 써줄 수 있겠습니다. (136회) 용어 9번입니다. 랜드 슬라이드, 산사태와 랜드 크리프, 산 붕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표 형태로 답안을 기술합니다. 좌측엔 랜드 슬라이드, 우측은 랜드 크리프입니다. 첫 번째, 정의를 내려줍니다. 랜드 슬라이드는 사면이 급격히 붕괴되어서 대량의 토사 또는 암석이 빠르게 이동하는 현상이고, 우측의 랜드 크리프는 지반이 서서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매우 느리게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어서 개념도입니다. 좌측은 랜드 슬라이드와 관련된 그림, 우측은 랜드 크리프와 관련된 그림을 이렇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이어서는 사면의 파괴 원인, 그리고 파괴 발생 시기, 지형, 발생 지질, 파괴 속도와 파괴 양상, 파괴 형태 등에 대해서 이렇게 랜드 슬라이드, 산사태와 랜드 크리프, 산 붕괴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사사면의 붕괴 형태라든지 안반사면의 붕괴 형태 등은 랜드 슬라이드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랜드 크리프도 랜드 슬라이드, 산사태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이 되겠습니다. (136회) 용어 10번 액상화 평가 방법 및 대책 방안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1번 개요. 액상화는 포화된 느슨한 사질토 지반에 지진 등 동적 하중이 반복적으로 작용할 때 비배수 조건에서 과잉 간극섭이 발생되고 유용력을 상실해서 전단 강도가 0이 되어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제목 2번 액상화 평가 방법인데 동그라빠는 이렇게 차트 형태로 표현합니다. 서브노트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평가 방법을 이렇게 차트 형태로만 보이면 뭔가 허접해 보이니까 액상화 안전율에 대해서 한 줄 써줍니다. 액상화 안전율 FS는 전단 저항 응력비 분의 진동 전단 응력비로 구분되고, 관련 공식 시그마 V 분의 타우 L과 시그마 V 분의 타우 L로 정의합니다. 자, 액상화 안전율에서 이 단어를 외우기가 어려우실 텐데 동그라빠는 진, 전, 저 이렇게 외웠습니다. 한자에도 낮을 저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서 외웠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은 물어본 두 번째 대책 방안인데요. 입도 불량 대책, 그리고 포화 지반에 대한 대책, 느슨한 대책, 점착력을 부여하는 방법, 이렇게 공학적으로 분류해서 기술한 모범 답안 사례가 되겠습니다. (136회) 용어 11번 지반 함몰 대책을 위한 사전 조사 방법입니다. 1번 개요. 지반 함몰, 싱크홀이란 지반 치마의 한 형태로 지반 내 공동이 발생하여 지반이 갑작스럽게 가라앉으면서 지반에 발생한 구멍을 말합니다. 대제목 2번 지반 함몰 대책을 위한 사전 조사 방법입니다. 동그라빠는 지반 함몰에 대한 원인과 관련된 대표 개요들을 하나 그려주고, 이어서 물어본 문제에 대한 답을 기술했습니다. 현장 조사인데 파괴 탐사 방법을 포함하고, 이어서는 지하 공동 탐사, 비파괴 탐사 시험으로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어서는 노후 배관과 지하 구조물에 대한 조사 내용을 쓸 수 있겠습니다. 동그라빠처럼 이렇게 기술해도 되고요. 지반 함몰의 원인보다는 나는 지반 함몰의 방지 대책을 쓰겠다, 이렇게 쓰셔도 좋은 답안 방향이 되겠습니다. (136회) 용어 12번 루전 시험입니다. 1번 개요. 시추공 내 패커 설치 후 물 주입 시 주입량 Q와 주입 앞 P를 측정하고 루전치를 획득하여서 안반의 투수성 평가, 댐기초 그라우팅을 관리하는 원위치 시험입니다.
대제목 2번 루전시험 방법 및 루전치 산정 방법입니다. 좌측에는 루전시험 개요도, 그리고 아래쪽에는 루전시험 방법을 이렇게 차트 형태로 그려주고, 빈 공간에는 루전치를 산정하는 관련 공식을 이렇게 써줍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 루전시험 결과의 그래프와 해석 기준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좌측에는 루전시험 결과 그래프, 그리고 우측에는 해석 기준을 정리합니다. 루전치에 따라 안반의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을 써줍니다. 이어서 대제목 4번 루전시험 설계 시공 시 유의사항을 쓴 모범 답안 사례가 되겠습니다. (136회) 용어 13번 지능형 다진공 보겠습니다. 1번 개요. 다짐 롤러에 부착된 GPS, 가속도계 등 계측기 ICT 기술을 활용해서 다짐 품질을 실시간 측정, 분석, 제어하는 스마트 건설 기술 기반의 다짐 방식을 말합니다. 대제목 2번 지능형 다짐공의 작동 메커니즘입니다. 그림의 좌측을 보시면 다짐 장비에 가속도 센서와 GPS 등을 장착하고 다짐을 실시합니다. 다짐을 실시할 때 실시간으로 다짐 패턴 및 관련 정보 등을 태블릿을 통해서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서 종합 상황실 등에서 분석하고 피드백을 주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작동 메커니즘은 계측 항목과 구성 장비, 그리고 계측의 원리 부분, 그리고 핵심 기술로 구분해서 정리해 보았고요. 이어서 우측에 지능형 다진공의 특징을 썼습니다. 연속성, 실시간성, 디지털 정보 등의 특징을 이렇게 쓴 모범 답안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36회 1교시 용어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